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서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현재 코로나, 덱사 메타손과 레보비르에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부관약품이고요. 코드번호는 003000입니다. 현재 시각 12월 23일 수요일 4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늦게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어제 조금 기대했던 요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뷰도 남겨드렸는데 오늘 좀 급락을 맞이했네요. 다시. 네, 그래서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흐름을 보였는데, 만약에 내가 위에서 매수를 했는데 손절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또 다시 한번 또 크게 물렸을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대상 졸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졸업하신 분들이 결국에 승리자가 되셨네요. 이전에 물려있다가 평단가 어느 정도 맞춰놔가지고 빠져나오신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승리자가 되셨는데, 근데 또 승리자라고 해서 참 그것도 애매한 게, 제가 다른 종목들도 리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종목에서 또 물렸다고 하더라고요. 좀 몇 분께서는 이제 원래 부관약품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에서 봤는데 이제 물린 거를 이제 잘 빠져나왔는데 다른 종목에서 또 물렸다고 약간 이런 댓글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죠. 주식이라는 게 드디어 살았다 했는데 더 다른 데서 더 크게 물리는 게 주식입니다. 또 항상 물리는 거에 연속에 이제 그런 게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리뷰를 했었는데, 문 대통령께서 내년 R&D 예산에 27조 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치료제라 백신의 개발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뉴스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죠. 하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좀 상승을 해줬던 종목들, 이제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주들, 아니면은 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좀 원격 의료나 재택근무, 음압병실 이런 기업들 아니면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다 급락을 하는 흐름이 보였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만 조금 선방, 좀 마이너스 1~2% 하락 마감하고, 그 외에 있는 종근당이라든지 녹십자 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다 급락을 다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나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죠. 21선 정도에서 양봉 캔들이 나왔으니까 저항 받을 만한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았고, 양봉 캔들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는 또 양봉 캔들이 또 지지를 받아주면서 조금 희망을 좀 심어줄 수 있었는데, 다만 그게 LG전자 위주로, LG전자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LG전자가 상한가를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LG전자 그룹주들만 좀 좋았고, 그 외에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그룹주들만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바이오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동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어제랑 그제 외국인 기관 이렇게 다 들어온 거는 맞는데, 근데 수급을 제가 막 엄청나게 믿지 않는 게, 이 집계라는 게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제 집계가 되는 부분, 어떻게 집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수급은 나쁘지 않았죠. 수급적인 요인들은 나쁘지 않았고, 이렇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샀다라는 거는 수급만 해석을 하게 되면 나쁘진 않는데, 이게 수급적으로 이게 사고 팔고가 어떻게 집계되는지 모르겠어서 제가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외국인들 중에서도 마냥 사지도 않았을 거예요. 장중에 엄청 팔았다가 또 막판에 조금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계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은 한 573억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정말 좀 강하게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 급락 마감을 했고요. 현재 뭐라 해야 될까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어제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켜줄 만한 가격대들, 이런 트렌드 정도는 그래도 추세에 있어서 여기를 그래도 조금 지켜준다라고 하면 기대해볼 만한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오늘 확실하게 깨버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손절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참 난감했을. 예. 그렇다고 또 여기서 팔자니 너무 여기가 조만간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고도 기대 심리가 나올 수도 있죠. 예전에 이제 저항 구간으로서 해석을 여기니까 이 꼬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이클적으로만 보면은 나쁜 사이클은 아니거든요. 지금 반등을 줄 만한 사이클은 맞아요. 반등을 줄 만한 사이클은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 이렇게 조금 더 빠졌다가 올라갈지, 조금 아마 이런 데는 조금 반등을 보는 트레이더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을 보는, 그러니까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추세가 이어질 거였으면은 최소한의 이 저점은 깨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근데 지금 깬 상태죠. 추세를 어느 정도의 추세를 깬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이 되돌림 구간에서 조금 이 되돌림 구간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을 보면서 접근하는 트레이더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요. 근데 뭐 가장 좋은 거는 결국에 추세가 어느 정도 반전이 된 뒤에 거래를 하는 게 맞겠지만, 정배열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게 가장 좋죠. 실질적으로 정배열 시장에서 그 정배열 시장이라는 거는 그래도 그 보통 이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보통 21선 정도는 깨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보통 정석적으로는 21선 정도는 보통 깨지 않고 올라가는 게 이제 추세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오늘 21선 깼고, 보통 그러면 21선을 깨면 61선 좀 지지 반등을 보면서 좀 기다리는데 바로 급락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좀 늦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물리는 거죠, 진짜로. 다시 물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만약에 물을 타겠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이 가격대에서 조금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좀 지지를 받아주는지, 아니면 이전에 이런 매물대적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빠져나올 기회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빠져나올 기회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무작정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적인 요소가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게 되면요. 그래서 급락에 따른 되돌림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일단 빠져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거래 기회가 있을지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많이 아쉽네요. 최소한의 한 이 정도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루그누금 저항까지 정도만이라도 조금 올라가 주길 기대해봤는데, 근데 오늘 수급이 워낙 시장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IT 쪽이랑 그 LG전자 관련주들이나 자율주행 관련주들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바이오주들은 차익 실현을 빨리 하고 다른 데로 이제 수급이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아쉽기도 하지만 조금 내일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더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 38,000원, 37,000원대이신 분들은 38,000원, 4만원 정도 되는 분들은 이때라도 그냥 손절치고 나갈 걸, 이렇게 또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조금 차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나마 좀 이때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거는, 그래도 그 이평 배열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정배열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이 안에서는 조금 이때보다는 좀 시간이 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구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덜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 근데 여기는 깨는 건 안 좋죠. 여기를 깬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못 받는다는 거는 그 24,000원대, 23,000원대를 깰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그래도 여기서 조금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 섰던 사람들은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때보다는 조금 더 낫다. 사이클적으로 보면 이때보다는 조금 더 좀 흐름 자체는
반등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위치는 맞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때보다는 조금 더 시장이 그래도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점 매수 줍줍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는 가격대도 맞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만약에 내가 손절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비중 관리를 통해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실질적으로. 근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반등 시에 비중 조절을 하면서 트레이딩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8일, 12월 17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2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젠텍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25,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5,85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되고요. 또 추후에도 센트럴 바이오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